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자, 오늘 산모 치렀죠. 여러분들 산모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작년 수능 영상은 안 올렸었는데 이 영상을 이제 계속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약간 고민이 있어요. 근데 또 오늘 또 영상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막상 올리면 또 잘 안 보잖아. 그래서 조금 딜레마인데 일단 오늘은 찍어보기로 했으니까 찍어볼게요. 좀 마이크 이거 USB가 부러져가지고 좀 늦게 찍게 됐네요. 자, 1번입니다. 자, 4가 2의 제곱이니까 세제곱근 4는 2의 3분의 2제곱이고 거기에다가 2의 3분의 1제곱을 곱했으니까 지수법칙 그쵸? 요런 문제 이제 틀리시면 안 되죠. 자, 2번입니다. 이 녀석 자체가 3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식이기 때문에 맞죠? 이거 미분해서 3 집어넣어라. 3x제곱에다 3 집어넣을 거니까 3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27 나올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8x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24를 뺄 거고 거기다가 이제 x 미분하면 1이니까 4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등비수열이니까 모든 항이 양수니까 A2도 양수일 거라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조건이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AN도 0이 아닐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비가 부호가 양수일 거다.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일 거다. 지금 뭐 이런 정도 내용들이 내포돼 있죠. 그러니까 공비를 우리가 뭐 찾는 어떤 계산식을 했는데 공비가 두 개가 나와서 양수인애랑 음수인애가 나왔으면 양수인애를 선택하면 될 거야.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절대 0이 아니니까 어떤 AN으로 우리가 뭐 나누는 것도 연산을 할 수 있어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양변을 A2로 나눠보면 얘는 A2에다가 R제곱을 곱한 값이고요. 그쵸? 자, 얘는 A3라는 애는 A2에다가 R을 곱한 값이고 그쵸? 얘는 A2로 나누면 3 이렇게 되니까 R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서 R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쵸? 공비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양수인 걸 선택해 달라라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쵸? 자, 4번 fx가 이제 x가 0보다 작은 데서 0에 다가갈 때 그쵸? 0보다 작은 데서 다가갈 때와 1보다 큰 데서 x가 이제 다가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이 어떻게 되겠느냐 1과 1에서의 우극한은 2 이렇게 해가지고 1에서 더하는 게 아니죠. 2를 빼주세요 했으니까 2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다음 5번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뭐 곱미분을 하셔도 좋고, 지금 물어보는 게 이제 f'1이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곱미분해서 계산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전개해서 해도 좋고, 전개하는데 조금 식이 불편해 보이는데 둘 다 x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x제곱 먼저 꺼내.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더하기라고 2x 빼기 1의 전개식에다 x제곱을 곱하는 꼴이 될 테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이제 2x 제곱인데 x제곱 있으니까 2x 4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했으니까 플러스 x 될 테니까 얘는 플러스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나올 거죠. 얘를 미분하는 게 곱미분보다 좀 편할 것 같죠. 거기다 이제 어차피 매번 얘기하는데 이제 다항식에서 1 집어넣은 함수값 물어보는 거 이거 도함수도 다항식이니까 그냥 개수의 총합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라 미분했을 때 개수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9가 되겠죠. 자, 6번은 각변환 물어보는 문제고 구하는 값을 딱 이렇게 째려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탄젠트에다 사인을 곱하라고 나와 있죠. 이게 만약에 코사인을 곱하는 거였으면 코사인 날려주고 여기다 사인 딱 해서 사인 값 물어보는 걸 텐데 그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사인 값, 탄젠트 값을 각각 구해서 곱해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 녀석을 탄젠트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꾸면은 이제 분자가 사인 제곱 세타가 될 테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해도 괜찮겠죠. 맞죠? 자, 이거 뭐 각변환 이제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알았고요. 그쵸? 분자만 구해주면 될 건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때 사인 세타는 두 개가 나올 건데 그쵸? 어차피 제곱으로 퉁쳐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사인 값 구하고 탄젠트 값 구해야지 라고 했었으면 사인과 탄젠트가 각각 두 개가 나올 건데 얘네들이 이제 부호가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식으로 나오면은 얘도 똑같이 나와주면서 곱했을 때 값이 일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모양 자체가. 그렇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우리가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이 관계식 이용해가지고 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8인 걸 알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코사인 분의 1, 코사인이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 했으니까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그렇죠? 9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그렇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7번 문제는요. 이제 그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거 바로 직전 연산에서도 아마 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게 부정적분을 구하고 여기서 부정적분을 구하면 적분 상수가 나올 거고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적분 상수를 찾고 그 다음에 F2를 대입하는 과정. 이거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도함수 주어졌는데 어떤 하나의 함수값이 주어지고 나머지 함수값 구하는 거면 이걸 이제 F2 빼기 F0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0부터 2까지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얘가 나와 라고 식을 설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건 부정적분, 적분상수 그냥 아까 말한 적분상수 구하는 과정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요거 부정적분이 4분의 x 4제곱 더하기 2분의 x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0 넣고 2 넣고 이러면 얘가 4 더하기 2가 나올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그 뺐던 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F2의 값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6에서 1을 빼줘서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까 약 하나 먹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는 10의 AB 제곱입니다. 10의 AB 제곱.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B를 뭔가를 찾아줘야 되는데 A가 지금 너무 꼬시고 있죠. 이거 너무 보면은 나 합차 공식 좀 써주고 싶지 않니?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A를 딱 합차 공식을 쓰다 보니까 6의 상용 로그, 그렇죠? 얘네들의 합이 진수의 곱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차가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2분의 3의 상용 로그 이렇게 딱 튀어나오죠. 근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B를 곱할 거잖아요. 그렇죠? B를 여기다 이제 딱 곱하기 B를 해줄 건데 이 B가 로그 6의 10이랍니다. 즉 B가 로그 6의 10이라는데 이 상용 로그가 밑이 10인 로그니까 얘네 둘이 역수인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 A에다 B를 곱하면 얘가 날아갈 거니까 AB가 얘라는 소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AB가 밑이 10인 2분의 3의 밑이 10인 로그, 즉 2분의 3의 상용 로그가 됐다. 그러면 10의 AB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바로 2분의 3 써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다음 9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제 영상에서 매번 속도식 딱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시작할 때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게 이제 원점 출발이면 얘를 갖다 부정적분해서 적분 상수가 0이다.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초기 위치에 따라서 적분 상수가 달라질 건데 얘는 이제 적분 상수를 0으로 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속도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위치식을 만들면 요 녀석 적분해 가지고 마이너스 t 세제곱 막 이렇게 해서 적분식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2차식, 3차식 이거 3차식 미분해서 도함수 어떻게 만들고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딱 째려보면 마이너스 3t 묶고 나서 t-2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이제 위치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식이 될 거고 그쵸? 이렇게 그려질 거고 0에서 극소 같고 2에서 극대 갔는데
이 녀석이 원점 진환됐으니까 x축이 여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 3. 그러면 맨날 봤던 기본형이니까 이거 그냥 째려보면서 극값 차가 4네 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째려볼 수 있잖아. 그쵸?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t는 a에서의 위치가 0이래. 그럼 0인 위치 3인 걸 찾았죠. a가 3인 걸 찾았어요. 그쵸? 근데 0부터 6까지 2a가 6일 테니까 p가 움직인 거리 6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4만큼 갔다가 그쵸? 4만큼 돌아온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만큼 더 내려갔을 거죠. 그러니까 t가 3인 순간에 원점에 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뒤로 간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보라색 선분의 길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 간격곱으로 여기서 6, 6, 3 이러면 이제 이 길이가 108이 되는 거니까 4만큼 올라갔다 4만큼 내려왔다 108만큼 더 내려갔어. 그럼 이동한 거리는 108 더하기 8이겠죠. 그래서 3번하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10번이에요. 이거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은근 질문이 좀 많았던 문제라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수열이 제시됐죠. 이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10이고요. 그쵸? an이. 자, 3의 배수일 때만 마이너스 19래.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an은 10, 10, 마이너스 19, 10, 10, 마이너스 19 얘가 계속 진행되는 게 보이실 거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거 시그마로 써 있는데 이게 그냥 SN이고 이건 S3N이죠. 그쵸? SN과 S3N이 언제 같아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S3N을 준 이유는 뭘까? 이게 지금 SN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3N을 제시해 준 이유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S1이 A1이니까 S1이 10이죠. 그 다음은 뭐죠? 또 10을 더했으니까 20이죠. 자, 이제 3항까지 합. S3는 뭐가 돼요? 20을 만들었는데 열심히 20까지 올려놨는데 19개를 내려버리래죠. 그럼 1이 됩니다. 그쵸? 자, 1이 된 상태에서 또 10을 올려요. 그쵸? 또 10을 올려요. 그 다음 19를 빼래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짜리가 한 묶음이 되면서 한 묶음을 움직일 때마다 얘는 20칸 올라가서 19칸 내려오니까 한 칸씩 올라가는 결과적으로 3칸의 묶음이 한 칸씩 올라가는 꼴이 될 거다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3개짜리 이 묶음이 n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 3n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3n, 3의 배수 번째까지 딱 더해주면 첫 번째 이 3까지 더하면 1이 될 거고 6까지 더하면 3 곱하기 2까지 더하면 2가 될 거고 3 곱하기 3까지 더하면 3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요 식의 값이 n이 될 거야를 말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조건이 이 조건이 우리가 SN이 n과 같아지는 n값이 있을 건데 걔가 언제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SN을 방금 우리가 관찰한 것처럼 3n번째 이 3의 배수항까지 더하면 그냥 n이 나오잖아요. 3n까지 합이 S3n이 n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찾고 시작한 거잖아요. 맞죠? 그쵸? 그러면 내가 SN을 따질 때 이 n이 3의 배수 근처에서 움직이는 걸 관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러니까 S3n은 n이 되는 거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SN으로 볼 거니까 이제 요 n 말고 n이 3의 배수일 때, 그쵸? 그 다음에 3의 배수보다 하나 클 때, 그 다음에 3의 배수보다 2개 클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값은 또 3의 배수가 될 거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3개로 나눠서 SN을 관찰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쵸? n이 3p일 때가 SN이 P가 나온다라고 아까 찾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n이 3P 더하기 1일 때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이게 이제 여기 3P번째 항까지 합이 P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또 10을 더할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그쵸? 여기서 10을 이렇게 더해 줄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요? 10 더하기 P가 되겠죠. 아까
여기까지 왔으면 2였으면 그 다음은 여기는 10을 더해서 12가 될 거니까 얘에다가 얘를 더한 값이 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n이 3p 더하기 1이면 sn은 그때는 p에다가 10을 더한 값이 나올 거야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n이 3p 더하기 2였으면 그때 sn은 그쵸? p 더하기 20이 될 거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이게 언제 n과 같냐? sn이 언제 n과 같냐? n이 지금 3p였을 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3p 더하기 1이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n이 3p 더하기 2였을 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p가 존재하느냐를 물어보고 그 존재하는 p에 대해서 그때 n이 얼마냐가 질문의 요지였던 거죠. 그쵸? 자, 얘는 만족하는 게 p는 0이죠. 그쵸? 그러면 p는 자연수 아니니까. 맞죠? S0은 하고 자연수 n이 아니니까. 자, 이때는요. 이 p가 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p가 자연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3의 배수냐 아니냐 물어보려고 잡은 거니까 p는 다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쵸? 이것도 아니야. 그쵸? 그럼 이때는 이 p가 19가 나옵니다. 그 말은 p가 9라는 말이고 p가 9였을 때 sn이 n을 이 조건을 잘 만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상황이야. 근데 그때 n이 3p 더하기 2꼴이래. p가 9래. 그러면 3p가 27이니까 n이 29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족해 라고 풀어달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뭐 객관식이니까 상황 잘 찍어서 푸신 분들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11번입니다. 자,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fx를 구성하고 있는데 a라는 개수가 지금 이제 개수와 상수항이 a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녀석이 극소값 마이너스 40을 갖는다. 자, 전에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요런 모양 3차 함수에서 지금 x제곱 인수로 1차 인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x제곱을 그냥 인수로 갖고 그렇죠? x 더하기 3a라는 요런 모양을 4a만큼 위로 평행 이동 시킨 거니까 평행 이동 시키기 전 상태를 먼저 그려보면 좋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개형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물론 수식으로 풀면 그냥 하나의 상황이 될 건데 요거를 갖다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요 녀석 얘 평행 이동하기 전에 요 녀석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원점에서 접하는데 또 x축과 다시 만나는 점이 x는 마이너스 3a에서 만나죠. 그쵸? 그러면 a가 양수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a가 양수인 상황은 원점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a에서 x축과 다시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상황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위로 4a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러니까 x축이 아니라 y는 4a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a가 양수인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극소값이 4a잖아. 근데 극소값이 4a인데 a가 양수인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극소값이 음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때는 모순이다.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a가 음수다라는 거를 찾아놓고 가는 겁니다. 맞죠? 자, a가 음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x는 0에서 극대를 갖고요. 그쵸? 0에서 극대를 갖고 마이너스 3a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죠. 맞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이 극대 값이 4a. 근데 이 4a도 지금 0보다 작은 상황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요거 간격이 이제 요 간격이 2a이고 요 간격이 a니까 맞죠? 그러니까 4a 세제곱만큼 내려올 건데 이 절대값만큼 내려올 건데 a가 음수니까 요만큼이 지금 내려온 거리죠. 어디에서요? 4a에서. 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값 자체가 음수니까 떨어진 거야. 자,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마이너스 40이다. 이 말은 a 세제곱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0이다. 요거 뭐
조립제법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보니까 8 더하기 2면 딱 되잖아요. 12. 그쵸?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되겠죠. 이거 뭐 다른 실근 있지 않을까 그러면 a 값이 여러 개 나오면 이게 유일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요 정도에서는 그냥 원래는 뭐 보여야 되지만 예,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a가 마이너스 2임을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 요 자리가 이제 6이라는 소리죠. 6. 맞죠? 여기가 6이라는 소리고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쵸? 예, 너무 지저분한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예, 극대값이 마이너스 8이고 그쵸? 예, 거기 이제 극대값과 함수값이 같은 다른 점이 6인 거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물어봤으니까 2, 2, 4, 16만큼 내려가겠다. 어디에서? 마이너스 8에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2번입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을 딱 보고 먼저 문제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함수에서 원점에서 여기다 접선을 딱 그었어요. 그쵸? 예, 그리고 곡선 위에 점, 예, 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수선을 내려 그었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 접선, x축, 곡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는 원점에서 여기 a의 x좌표 모르니까 원점에서 요 녀석의 x좌표를 뭐 t라고 잡자라고 하면 예, t, ft까지 그은 접선이 예, 이제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이제 이런 세팅을 해갖고 t를 찾는 네, 이제 이런 과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요거를 그냥 그렇게 해서 찾기가 좀 싫어가지고 예, 문제를 조금 째려보다가 약간의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직선 OA라는 녀석, 이 접선이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기울기 모르지만 y는 m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을 교점을 찾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여기서 접하고 저 밑에 이제 3, 4분면의 어떤 한 점에서 또 만나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 근을 찾아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 녀석은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이고 1차 한계수는 모르죠. 저 mx가 넘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째려보는데요. 예. 여기에서 하나의 중근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예. t 두 개에다가 다른 근 하나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t를 제곱하고 다른 근을 곱했더니 예, 마이너스 4가 된대요.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니까 너무 예, 바로 그냥 이거 1이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과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얘도 그러면 1 두 개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2가 너무 잘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맞겠다라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나서요. 마지막 검증까지 했습니다. 1차 한계수까지 비교해서 예,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근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 예, 요 접선이 이제 원점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기울기 찾으려면 좌표를 예, 1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6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y는 6x가 될 겁니다. 그럼 넘기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x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x-1의 제곱에다가 x 더하기 4를 전개했을 때 예,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8 더하기 1에서 딱 나오니까 제대로 찾았구나라고 검증까지 된 거죠. 그쵸? 예,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B의 위치도 궁금하죠? 여기다가 이제 예, B의 위치도 궁금하니까 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얘도 6이 나와. 뭐야 이거? 그러면 너무 이제 긋고 싶은 선이 생겼죠? X축에 평행한 어떤 선을 그었더니 예, 얘가 A랑 B를 모두 지나. 그러면 이제 또 신나는 일이 생기죠. 우리가 세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2라 그랬는데 그쵸? 여기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이미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끝나야 되는데 1이 있으니까 얘 날려주려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인 거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째려보니까 네, 이제 이 녀석이 우리가 이제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요 넓이를 S2라고 하면 S1 빼기 S2가 그쵸? S1 빼기 S2가 요 함수의 정적분인 거 알잖아요. 요거 X축으로 했을 때 마이부터 1까지 맞죠? 그러면 이거 사다리꼴 넓이에다가 요만큼 더하고 요만큼 빼면 원하는 모양이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를 찾아봅시다. 자, 밑변 2고요. 그쵸? 윗변은 3입니다. 그쵸? 예, 거기다 높이가 6이었으니까 5 곱하기 6 나누기 2해 갖고 사다리꼴 넓이가 15가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 더하기 2, x 더하기 1, x 빼기 1 정적분.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이거 정적분 공식 알려드렸죠. 그쵸? 예,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니까 여기에 가운데 중점 1과 마이너스 2의 중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거기서 나머지 근까지 거리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거리가 짧고 여기가 넓으니까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올 거니까 넓이 공식으로도 이 부호를 알고 있으면 넓이 공식으로도 충분해요. 그쵸? 예, 그래서 6분의 6분의 간격이 3이니까 3의 세제곱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하나 약분해서 요거 9로 쓰고 얘는 2가 되니까 15에서 4분의 9를 빼면 얼마가 되겠느냐? 15가 4분의 60이니까 60에서 9 뺀 게 51 이렇게 찾아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13번입니다. 얘가 처음에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13번에 있는 4점이라고 이러면서 자,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이제 얘는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리실 건데 걔를 위로 1만큼 올린 거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우리가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인데 0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딱 그러면 이제 여기가 파이 콤마 2가 나오는 이런 구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사인은 이게 a가 양수였었을 때 기준이면 사인이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될 거니까 맞죠? a가 양수인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마이너스 파이까지 딱 그려주시려면 a가 음수였을 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그럼 a가 양수였을 때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맞죠? 예. 이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이러니까 이게 4가 됐으면 좋겠다라면 최대값이 여기서 2가 만들어졌으니 최소값이 마이너스 2면 되겠구나 해서 a가 2일 때 가능하다가 바로 보이죠. 근데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죠. 그쵸? 그럼 a의 부호에 따라서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이제 sin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모양이 될 테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a가 이제 이쪽에서 사인이 왼쪽에서 우리 마이너스 파이에서 0 구간에서 요 a 사인이 a가 음수인 상황이면은 0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그쵸? 최소값은 0이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최대값이 기껏해야 2밖에 안 되니까 얘를 만족시키려면 이쪽에 봉우리가 4까지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이 마이너스 a인데 그게 4가 나와야 된다 해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두 상황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 x1보다 x2가 크거나 같습니다. 그쵸? 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즉 아래 끝보다 윗끝이 큰 상황을 만든 거죠. 그쵸?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근데 적분 구간이 같아.
그쵸? 그러면 이제 넘기고 싶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쓱 넘겨서 x1, x2로 만들고요. ft에서 그쵸? 뭘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 f 프라임 a t-a 플러스 fa를 뺀 녀석을 적분을 했는데 항상 0 이상이다. 자, 적분 구간이 작은 데서 큰 데까지 가는 거니까 이 말은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x1, x2를 잡았을 때 얘를 만족하는 이게 만들어지려 그러면 얘가 항상 0 이상이다. 즉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꼴이요. 얘가 a, FA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4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어떤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개형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아무 모양이나 이렇게 그려놨을 때 맞죠? 예. 이건 이제 A의 범위 내에서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A를 이런 데 잡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FX가 이 접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죠. 그쵸? 그럼 A가 이런 데 있으면 다 괜찮아. 그쵸? 예. 마일 이하에 있을 때 괜찮고요. 3 이상일 때 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언제 깨진다라는 말하고 똑같냐면 마일보다 커지고 3보다 작아지면 얘가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깨진다는 거예요. 항상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A를 점점 즉 굉장히 마일보다 작거나 같은 데선 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계속 잘 되고 오다가 딱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도 괜찮죠? 이 공통접선이 생겼을 때도 괜찮아. 맞죠? 근데 내가 여기 A가 만약에 한 요쯤 돼가지고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요쯤 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은 요거 빼기 이 접선이라면 요 부분 지금 여기 체크한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이 지금 이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x1, x2를 요런 데 구간을 잡아갖고 적분하면 항상 0 이상이다를 만족 안 하게 될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접선이 A, FA에서 그은 접선이 4차 함수 fx보다 항상 아래쪽에만 놓이게 만들어주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저 값은요. 어떤 녀석을 경계로 만들어진 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공통접선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접선보다 여기서 좀만 더 기울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F가 접선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구간이 존재하니까 그 구간 내에서 x1, x2를 내가 잡아서 적분하면 음수가 나올 거다니까 박스 조건을 만족 안 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마이라고 3 사이 공통접선의 접점이 마이라고 3이다라고 제시된 조건과 동치입니다. 이 박스 조건이. 되셨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준 게 이제 박스 아래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F를 완전히 결정 짓는 겁니다. 얘는 지금 공통 접점이 여기서 생겨지 접선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조건이 이 접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라고 3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가운데 1에서 얘랑 평행한 접선이 딱 만들어질 거니까 맞죠? 예.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요 간격곱이 16인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 1이고 2라서 맞죠? 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1,1이었는데 1,15였는데 16만큼 떨어졌대. 그럼 얘가 1, 마일을 지나고요. 또 요 점에서 접선이 얘랑 평행한 거 우리가 이거는 기본으로 이제 개형 분석하면서 다들 아시고 계신 상황이니까
얘도 지금 기울기가 1인데 1,마일을 지나 이런 정보가 된 거죠. 됐나요? 예. 그러면 F4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요 선분의 길이랑 여기 얘가 4,2니까 2에서 이 선분의 길이만큼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가 되는 거고요. 1, 1, 5, 5가 되니까 2에서 25만큼 올라간 값이 답이 될 거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14번도 잘 풀립니다. 맞죠? 자, 15번입니다. 새 실수 A, P, Q, P보다 Q가 크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새 실수에 대해서 f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얘는 다 제시된 거고요. 얘도 꼴은 아는데 A가 이제 Y축 방향 평행 이동만 모르는 이런 꼴로 제시된 거니까 그쵸? 구간을 어떻게 쪼개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래?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 와, 나 이거 너무 좋다. 그쵸? 그러니까 정의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공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안 되고요. 치역이 모든 실수를 다 포함해야 돼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대1이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돼가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조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 얘는 쭉 놓고 쭉 놓고 원래 이제 얘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4에서 생겨가지고 2,0 2를 x절편으로 하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녀석의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는. 맞죠? 예. 그러면 실제 이 녀석의 점근선은 이렇게 해서 y는 4가 점근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고요. 여기는 0,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꼴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차피 이제 정의역이 0보다 큰 상황이니까 원래 1,0을 지나는데 a 때문에 여기를 안 지날 수 있죠. a가 0이면 여기 지날 건데 이제 a가 0보다 작으면 밑으로 지나갈 거고 0보다 크면 위로 지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a가 0인 상황을 대충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 그냥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 얘를 일단 치워 볼게요. 자, 대충 그려볼게요. 이제 a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알게 만들어 놓읍시다. 자, 제가 여기서는 좀 이제 정의역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 P랑 Q를 그걸 갖고 결정을 지을 거예요. 근데 요 구간에서 해당하는 얘는요 항상 치역이 0 이상인 녀석을 또 그걸 구간을 쪼개서 잘라낸 거잖아. 그러면 이 음수에 해당하는 녀석은 누가 반드시 담당을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올라오는 그 y 값들은 이 검은색 이 녀석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함수값이니까 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를 다 포함하려 그러면 무조건 이 빨간 곡선에서 선택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러니까 x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큰 상황에서 정의가 돼야지만 찾아낼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 치역의 마이너스 무한대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P가 0 이하여야 된다라는 정보를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P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잖아요. 그러면 P를 이런 데다가 P를 대충 뭐 이런 데다 여기서 P 이런 데다 잡아놓고 이 오른쪽에서 얘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얘를 따라올 거잖아.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y 값들을 f가 절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P가 0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P가 0 이하다까지 생각은 했어. 그럼 P 이런 데다 잘라도 되겠네. 맞죠? 그러면 얘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주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오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어디 이렇게 담당시켜가지고 잘라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 이런 데까지 오고요. 이 사이에서 함수가 정의가 안 됩니다. 정의역이 비는 일이 생겨요. 맞죠? 얘는 x가 0보다 큰 데서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가 음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을 하면 p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먼저 전제로 깔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쵸? 예. p를 0을 깔아놓고 q를 찾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이 결정이 됐네요. 완전히. 그쵸? 네,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f가 0까지는 이렇게 와서 3은 담당시켜줘요. 여기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 다음에 q를 이제 어디서 잘라줘야 되겠느냐가 되는 건데 맞죠? q를 어디서 잘라줘야 되겠냐 했는데 이 로그 함수가 요 3보다 얘는 이제 여기 q까지인데 q가 이제 이런 데 있어 줘야 되죠. 일단은 여기를 넘어오면 이런 데 q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서 y값 하나에 대응하는 x값이 두 개가 되니까 1대1 대응을 만족을 안 하게 될 거니까 딱 3에서 잘라줘야 돼요. 이 녀석이. 높이가 3인 점에서 딱 잘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데가 q가 돼야 돼. 맞죠? 그쵸? 예.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얘를 따라가라가 이거 말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게 만들려 그러면 일단 저 지수 꺾은 요 녀석도 겹치는 게 없으면서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쪽에서 어디까지밖에 안 가요? 점근선이 4라는 거에 기준을 잡는 겁니다. 얘가 4보다 작은 값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3을 못 넘어가니까 3에서 딱 잘라줘야 되니까 이 y값이 4 미만인 얘가 다 나타내줬으니까 4 이상인 애들은 얘가 나타내줘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야. 여기서 q가 여기 있어야 돼요. 얘가 y는 4랑 언제 만나냐면 요 녀석이 4가 되려 그러면 요게 8이어야 되니까 3,4 이후에는 얘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어느 부분만 택해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함수값이 x가 3일 때 딱 3에 걸리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q가 3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죠. 되게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f가 됐냐? 다시 한번 보면 4 미만인 함수값들을 쫙 다 다뤄주면서 정의역 빵꾸난 거 없이 여기까지 왔다가 0까지 정의 잘 됐고 0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이 로그 함수를 따라오면서 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모든 y값들을 다 끌고 오면서 여기 지금 등호가 딱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3에 딱 빵꾸를 내주면서 그쵸?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여기로 점프를 딱 뛰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이제 보라색 빼고 다 그래프 지워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편은 뭐 잘 모르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떤 y는 k를 하나를 딱 그려놓고 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오더라도 계속해서 하나의 x값들에 다 잘 대응돼요. 딱 여기 걸렸을 때도 잘 대응돼요. 4 미만에서 잘 돼요. 딱 4 걸린 순간 또 하나가 딱 생겨요. 1대1 대응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3에서의 좌극한이 3이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구간을 생각하지 않고 요 시기 3,3을 지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a 더하기 로그 2의 3이 3입니다 라는 정보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p가 0이고 얘가 3인 거 알았으니까 2분의 3이야. 2분의 3은 요 구간에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요 구간에 있는 거니까 이 아래식에다 또 2분의 3을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로그 이거 a 값 찾을 필요도 없어.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a 더하기 로그 2의 3에서 로그 2의 2를 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얘가 3인 거 알았으니까 답은 3 빼기 1 이렇게 찾아달라는 문제가 되겠죠. 됐나요? 네. 자, 16번입니다. 이제 로그 방정식, 뭐 로그 나오면 진수 조건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써놓고 시작합시다. x가 2보다 크다라는 녀석을 써놓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9로 바꾸면서 제곱으로 바꾸고 얘를 고려할 거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x 빼기 2의 제곱이 x 더하기 10과 같다 이렇게 이제 놓고 푸시면 되죠. 이제 그냥 전개해서 풀면 또 재미없으니까 요 녀석을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써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넘기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x 빼기 2가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제 4랑 마이너스 3 나오겠구나가 나오죠. 그쵸? 이제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4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x는 6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17번입니다. 얘도 이제 기본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거는 k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3, 0, 기본형 여기 간격 4 너무 잘 알고 있는 애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 그러면 당연히 극대값 4, 극소값 0 사이에 있어야 될 거니까 1, 2, 3 해서 3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이 주어져 있는 정보 그대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자, 요거 이제 요 식을 전개해 보면 ak 제곱 플러스 2배 ak 마이너스 3 요 녀석을 더해 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1부터 8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2배의 1부터 8까지 ak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을 8번 더해 주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에다가 8의 2배를 더해서 24를 빼면 얼마가 되겠느냐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1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19번입니다. 네,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런 꼴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0 집어넣어 볼까 하면 우변에 어차피 0 넣으면 0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뭐 특별한 조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얘가 항상 성립한다면 양변을 미분했을 때도 같은 식이 될 거니까 그렇죠? 이제 좌변의 도함수가 fx 더하기 x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곱미분해주면 fx 더하기 xf 프라임 x 마이너스 3x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딱 찾아주면 xf 프라임 x가 4x 제곱이 되는 거 알겠으니까 x 약분해주면 그렇죠? x를 막 맘대로 나눠도 되나요? 이거 다항식에서는 나눴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인수분해 썼을 때 나머지 인수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눗셈의 의미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4x를 갖다 0부터 4까지 정적분해 주세요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정적분 계산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기울기 4인 직선 원점에서부터 그냥 그렇죠? 4칸 가면 16 올라갈 거니까 32가 넓이겠구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자, 2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고 AD는 루트 2인데 맞죠? AB 대 AC는 2대 1이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비율이 2대 1이다라는 녀석이랑 또 이제 이 D가 3대 1 내분점이니까 그냥 3BB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 각도가 여기가 세타면 여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서 요 두 각의 사인 값은 같고 코사인은 부호만 반대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 코사인 값을 이용하라고 조건을 또 줬네요. 그쵸? 저는 요거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더 좋아해서 똑같은 식이니까 자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삼각형의 ABD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구하여라라는 거는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맞죠? 요 삼각형의 반지름의 제곱이 P분의 Q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이 P분의 Q가 될 건데 그렇죠? 반지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이제 ER sin 세타가 AB의 길이가 될 거니까 EA 그러면 이제 2를 딱 날려주시고 R이 R에다가 sin 세타 이제 요거 제곱하면 8분의 요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8분의 1이니까 사인 제곱은 그쵸? 사인 제곱은 8분의 7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변 제곱하시면 R 제곱에다가 8분의 7을 곱한 게 A 제곱이다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R 제곱은 7분의 8 곱하기 A 제곱. 그러면 A 제곱만 구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어차피 요각들의 코사인 값들을 다 제시해 준 상태니까 그냥 속 편하게 코사인 법칙 써봅시다. 그쵸?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D에서 AB의 제곱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그쵸? AB의 제곱은 4A 제곱인데 이 녀석이 AD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9B 제곱 더하기 2에다가요. 맞죠? 얘네 둘의 곱 2배의 3 곱하기 루트 2B AD 곱하기 BD 한 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빼죠. 뺄 건데 여기에다가 2루트 2분의 1을 곱할 거야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날려주면 그쵸? 4A 제곱은 9B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2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각의 코사인 값이 얘랑 부호만 반대야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AC의 길이를 기준으로 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AC의 길이의 제곱은 A제곱은 CD의 제곱에다가 AD의 제곱을 더해 주시고요. 또 얘네들의 곱 루트 2B에다가 맞죠? 루트 2B에다가 2배 한 다음에 요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서 빼주시면 되는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약분을 딱 해주시면 얘는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B가 아니라 A를 찾고 싶은데 A를 소거해서 B를 찾는 게 좋겠죠. 이거 B를 소거하기가 좀 불편한 연립방정식이니까 요거 A제곱에 4배 하면 4A제곱 될 테니까 이 녀석의 4배가 얘랑 같다라고 식을 딱 써주시면 4B제곱 더하기 4B 플러스 8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시면 5B제곱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런 이제 관계식이 나올 거고 요거 5BB 그러면 3, 2로 만들면 그쵸? 여기 2 해서 마이너스 10 만들고 3을 더해서 마이너스 7 해주면 될 테니까 B는 2라는 녀석을 얻어냅니다. 여기다 대입을 딱 해주시면 4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A제곱이 8임을 얻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요 값이니까 7분의 64 거기에서 P랑 Q의 합을 하고 물어봤으니까 71 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이거 좀 조심합시다. 이거 오픈 채팅방에서 이거 초항이 자연수라는 말을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착각해서 푸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초항이 자연수. 자, 초항만 자연수지 다른 항들은 자연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자, 이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다음 항이 3보다 크면 이제 일정한 값을 나누는 게 아니라 또 이 n을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나누는 값이 매번 달라지겠죠. 그렇죠?
점점 줄여나가요. 그러다가 언제 3보다 한번 작아지면 10을 만든답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영상들에서 이 수열 점화식에서 어떤 윗루트 아랫루트 막 이런 거 있었을 때 막 홀짝성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어떤 루트는 계속 갈 수 있는데 어떤 루트는 한 번 가면 그 루트를 다시 가지 못해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얘도 그런 구조죠. AN이 어떤 뭐 초항이 굉장히 큰 수였으면 계속해서 n을 나눠도 아직도 3보다 큰 거야. 그러면 계속 내려갈 수 있죠. 계속 작아질 수 있죠. 개 큰 수를 잡아갖고 처음에 이제 1 나눌 거고 2 나눌 거고 3 나눌 거고 4 나눌 거고 해도 계속 3보다 크면 계속 요 루트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루트는 내가 한 번이라도 이게 3보다 작아져서 10으로 올렸어. 그러면 얘는 지금 3보다 커진 게 되잖아. 그러면 이 아랫 루트로는 계속해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 관계를 만족시키면서 A6이 2가 되도록 하면 A1은 어떤 애들이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A6은 2.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초항부터 추론해서 오는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저는 이 문제를 거꾸로 추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A6이 2라는 거는 A6이 10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예. 이 앞에 있는 애 5항을 5로 나눠서 만든 거죠. 5항을 5로 나눠서 2를 만든 거야. 그냥 5항이 10인 거죠. 자, 그러면 5항이 10인 것까지는 고정이 딱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인 게 좀 재밌죠. 여러분 이게 10인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왜 재밌죠? 자, 얘는 요 루트로도 10을 만들 수 있고 얘가 3보다 작은 항이었어서 얘 가지고도 10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윗루트는 계속 타고 올 수 있는 애니까 계속 타고 왔다라고 가정하고 가봅시다. 그럼 4항을 4로 나눠서 10을 만들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은 3항을 3으로 나눠서 40을 만들었겠지. 2항을 2로 나눴겠지. 그러면 계속 이 루트를 왔다라고 하면 초항이 개 큰 수, 240이었을 때 그냥 계속해서 윗루트로 줄이기만 해서 얘를 6항이 2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요. 4항이 이번에 얘가 10이 딱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아랫 루트에서도 올 수 있었다는 거야. 그쵸? 그럼 아랫 루트 4항이 뭔지 모르니까 X라고 잡을 건데 얘가 아랫 루트를 타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네, 얘가 3보다 작았기 때문이죠. 그쵸? 얘가 3보다 컸었으면 얘도 4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10 만드는 거 아까 윗루트로 오는 건 찾았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아랫루트로 왔을 테니까 3보다 작았어. 그래서 5항이 10이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 얘는 절대 3보다 작은 애는 10이 될 수가 없죠. 이 항이 절대 1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얘가 아랫루트로 온 게 아니죠. 그러면 무조건 윗루트에서 왔을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은 3항에서 3을 나눠서 x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 루트를 따라왔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이 녀석이 이 루트를 따라올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3x라는 이 3항이 3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이 루트로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의 범위는 3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4항이 3으로 나눴을 때 1과 3 사이가 될 수 있고 3보다 작았기 때문에 5항으로 10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항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직까지 얘가 아까보다 요 녀석보다는 커졌지만 3보다는 큰데 그쵸? 아까 얘는 얘가 두 가지 루트를 탈 수 있었던 이유가 10을 만드는데 밑에 루트에서도 만들고 위에 루트에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3x는 아직 10이 될 수가 없어요. 10보다 작은데 3 이상인 거야. 그럼 무조건 요 녀석은 윗루트에서 만들어져서 왔단 소리니까 2항까지도 고정이 되는 겁니다. 얘가 6x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그쵸? 요 녀석의 2배니까 6
6 이상 18 미만의 수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은 윗루트로도 올 수 있고요. 얘가 10인 경우가 있을 거잖아. 이 녀석이 10인 경우에, 그러니까 10이 아니면 무조건 윗루트로 와야 되니까 얘는 6x입니다. 근데 10x, 얘가 이 6x가 10이 되는 경우는 윗루트로 와도 10이 될 수 있고요. 아랫루트로 와서 10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초항이 3보다 작았을 때 가능한 건데, 초항이 자연수 조건이, 그래서 다른 항은 그 자연수 조건이 없는데 초항 자연수 조건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3보다 작은 자연수 1, 2였으면 6x가 10이 되게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가는 거죠. 얘를 3으로 나누고 얘를 2로 나누고 또 3으로 나누고 해서 이 범위에 들어오게끔 A4가 만들어진 다음에 A4가 3보다 작아졌으니까 5항이 10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이제 초항이 가능한 것은요. 240 가능하고요. 1, 2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 이상 18 미만에 있는 자연수로도 6x, 즉 이 초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항으로 가능한 값하고 써주면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3, 4, 5는 당연히 안 될 거고 6부터 17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240이 가능합니다. 자, 이 녀석 6부터 17까지 연속한 자연수니까 공차가 1인 등차수열 생각해 주시면 항이 12개 있는데 초항과 말항의 합이 23이니까 23이 6쌍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100 63, 18이니까 138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3을 더해서 141이 될 거고 얘네 둘을 더하면 답은 381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거 이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기분 나쁜 기호가 자주 여러 개 보입니다. 여기 절대값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값의 합 또는 차로 나타난 녀석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 두 개를 같이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얘가 연속성을 가져야 쥐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속성을 따져볼 겁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을 때 좌극하는 f가 3차 함수니까 fx에서 좌극하는 그냥 함수값과 같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f0이 좌극한인데 우극한은요. f0의 절대값에서 8을 빼준 값이 됩니다. 그렇죠?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F0이 만약에 음수였다라면 얘는 마이너스 F0으로 나올 거고 거기서 8을 뺀 게 어떻게 마이너스 F0이랑 같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F0은 양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F0이 F0 빼기 8이 돼야 될 거고 F0은 4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이제 우리가 F 3차 함수가 F0은 4다. 요거 하나 얻어 놓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이제 그러면 요 부분이 요 녀석은 지금 그냥 F0 근처에서는 fx로 튀어나오는 부분이죠. fx로 그냥 튀어나오는 부분이고 요 녀석 같은 경우를 우리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랑 2에서 이렇게 꺾이는 애인데 0에서는 그냥 우리가 요 녀석 마이너스 2x 플러스 8로 생각하면 되는데 걔를 뺀 거니까 그쵸? 그럼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8 이런 모양 0 주변에서는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냥 이 녀석이 0 주변에서는 fx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도함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제 미분 가능하려고 그러면 이 녀석 미분하면 어차피 얘는 영향 전혀 안 끼치고 얘랑 얘의 미분 가능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F'0이 마이너스 F'0과 F'0이 같아야 될 테니까 F'0은 0이다라는 정보까지 얻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쵸?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fx가 0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이제 0,4에 0,4 여기 이제 4고 0에서 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이 0 왼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진 거고 0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진 거죠. 그쵸? 근데 요 녀석이 아까도 말했지만 2에서 미분 불가능하죠. 그쵸? 예. 우미분계수가 8이고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이어서 미분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도 똑같이 만들어져서 그걸 빼면서 즉 얘도 2에서 f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뚫어지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꺾어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 개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0,4에서 접하고 2를 뚫고 내려오면 딱 만들어지겠다. 근데 여기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f2가 0이고 최계가 음이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2가 마이너스 8이면 요 개형이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f를 찾아주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정보가 이 f' 요것 때문에 정보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푸시면 최고차항 계수 모르는 상태니까 fx를 여러분이 ax 제곱 그 다음에 그쵸? 플러스 bx 더하기 4 이렇게 놓으시면요.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 x축에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 식을 찾아놓고 그 녀석 뭐야 이상한데? x축에 접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써주시면 x제곱 인수로 갖고 나머지 1차 인수 갖고 이 녀석을 위로 4만큼 평행이동시킨 모양의 fx 식이 딱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용한 건 뭐냐면 0,4 조건 이용했고요. f'0이 0이다 조건 이용해서 식을 세운 거라 여기에다가 이 두 조건을 딱 넣고 연립하시면 그냥 문자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라 fx가 그냥 개쉽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풀이 올려드렸을 때 풀었던 풀이는 그냥 이렇게 풀면 간단하게 나올 건데 맨날 이제 간격곱 얘기하고 엄청 막 많이 쓰고 그래요. 저는 막 이렇게 해놓고 요번 회차에서 간격곱을 제대로 활용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격곱 썼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썼냐면 비율 이용해서 요 녀석을 3알파로 잡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2알파 잡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의 최고차항 개수를 a로 잡았을 때 맞죠? a로 잡았을 때 물론 a는 음수고요. 그쵸? a는 음수인 상황이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도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3a가 될 거고요. 맞죠? 거기에서 요 점에서 도함수 두 근까지 간격을 곱하면 2 곱하고 2-2알파를 곱해주면요.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이 나올 거다라는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함수값 차가 2에서 함수값 차가 4다라는 거 이용하려고 하면 최고차항 계수에다가요. 그쵸? 2, 그쵸? 그러니까 4에다가 여기에서 2 빼기 3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워준 게 이게 4만큼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 있죠. 그럼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연립해서 요것도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오히려 얘보다 연립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좀 다행이었던 게 6a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12a 알파 4a 이거 빼면 소거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빼버리면요. 그쵸? 6a 곱하기 2니까 12a 그 다음에 여기는 8a니까 빼면 4a 나오죠. 4a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를 얻고요. 그쵸?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인데 얘가 마이너스 4 나오려면 얘가 1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3알파가 1이다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1이다를 딱 얻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에서 함수값 해서 간격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렇죠? 4에서 시작해서 5, 5, 6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4에서 5, 5, 6만큼 올라갈 테니까 얘가 15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풀었고요. 이렇게 푸는 게 사실 정배고, 예, 간단한 문제여가지고 굳이 간격곱이 엄청 뭐 큰 역할을 한 문제는 아니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